여러분, 오늘도 샤워는 하셨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넘어질 사람은 따로 있겠지.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 건강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사고와 병은 준비된 사람을 피해 가는 게 아니라 무심한 습관을 따라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딱 샤워할 때 5분, 요양원 대신 내 발로 걷는 노후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30년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도 샤워는 하셨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넘어질 사람은 따로 있겠지 하고 말이에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 건강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사고와 병은 준비된 사람을 피해 가는 게 아니라 무심한 습관을 따라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특히 욕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욕실 사고라고 하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첫 번째로 뜨거운 물이 몸을 갑자기 자극할 때 이미 막혀있던 혈액순환이 충격을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지시는 거죠. 두 번째는 추운 욕실과 뜨거운 물의 온도 차이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위험한데 몸이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실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 번째로는 샤워 중에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평형 감각이 약해지는데 눈을 감고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을 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딱 샤워할 때 5분만 신경 쓰면 요양원 대신 내 발로 걷는 노후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은 평소 샤워할 때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욕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74세 박동철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박동철님은 평소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가실 정도로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 평소처럼 샤워를 하시려고 욕실에 들어가서 바로 뜨거운 물을 틀었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고 주저앉으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는 샤워가 무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동철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자세히 들어보니까 추운 욕실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틀면서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었던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박동철님께 샤워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손과 다리를 30초간 데우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아찔한 느낌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이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샤워가 다시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71세 서미경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미경님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밤중에 욕실 바닥이 젖어 있을 때 발을 헛디딜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밤에는 욕실이 너무 추워서 급하게 움직이다가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미경님의 경우는 단순히 바닥이 미끄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체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밤에 더 자주 깨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평소 샤워할 때 사타구니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사타구니는 하체로 가는 혈액순환의 중요한 통로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차가워지고 밤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서미경님께서는 매일 저녁 샤워할 때 사타구니 접히는 부분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대고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2주 정도 지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샤워는 매일 하는 일상인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겨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손바닥과 다리, 목 부위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둘째는 샤워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습관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셋째는 밤에 푹 잠들 수 있는 명치 관리법까지 공개할 예정이에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인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샤워할 때 몸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손바닥 관리입니다. 손바닥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몸의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손바닥을 제대로 자극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15분 내에 개선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 오목한 부분, 여기를 합곡혈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자극하면 소화 기능까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9세 최정부님 경우를 보면요. 평소 식후마다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손 씻는 방식을 바꾸고부터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비누 거품으로 손바닥을 30초 동안 꾹꾹 눌러주시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5초 눌렀다가 떼기를 5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단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살짝 아플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 뒤쪽 오금 관리예요. 여기가 막히면 다리에서 올라온 피로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저녁만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해져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70%가 하지 부종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중 상당수가 오금 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76세 윤재호님은 저녁마다 다리가 무거워서 계단 올라가는 게 겁날 정도였어요. 양말 자국도 깊게 남고요. 그래서 오금 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샤워할 때 오금에 따뜻한 물을 가까이 대고 거품 상태에서 손가락 3개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30초씩 양쪽을 마사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의 물로 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사타구니 부분이에요. 여기는 하체로 가는 혈액순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다리가 차가우신 분들은 이 부분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순환을 개선하면 야간뇨 횟수가 평균 40%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실제로 71세 서미경님께서 이 방법을 써보시고 나서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방법은 사타구니 접히는 라인을 따뜻하게 적신 다음 손바닥으로 지그시 5초 눌렀다 떼기를 5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아래쪽으로 쓸어내리기를 10번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세게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럽게 펌프질하듯이 해주셔야 해요. 네 번째는 목덜미와 어깨 연결 부분이에요. 여기가 굳어 있으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아서 자꾸 깜빡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도 얕아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목덜미 근육 긴장이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78세 한기성님은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고 밤마다 뒤척이며 한숨이 많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목덜미를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목덜미에 따뜻한 물을 1분간 대주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정말 천천히 해주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명치 부분이에요. 명치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굳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아지고 불안감도 생겨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명치 부위 마사지가 불안감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명치는 다른 부위와 달리 아주 부드럽게 해주셔야 해요. 손을 명치에 얹고 원을 그리면서 깊은 숨을 5번 쉬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시면 돼요. 명치는 마음의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오래 긴장을 세워두지 마시기 바래요. 여섯 번째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부위예요. 여기를 자극하면 전신순환이 좋아져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균형 감각이 20%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샤워할 때 발바닥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발을 30초간 담그시고 엄지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발가락이 차가워지기 쉬우니까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해요. 일곱 번째는 귀 뒤쪽이에요. 여기는 평형 감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위예요. 나이가 들면서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관리해 보시기 바래요. 샤워할 때 귀 뒤쪽에 따뜻한 물을 살짝 대주시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단, 귀 안쪽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여덟 번째는 무릎 주변이에요. 무릎은 다리 전체 순환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굳어 있으면 걸을 때마다 불편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져요. 샤워할 때 무릎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다리 전체가 한결 편해져요.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실제로 해보시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미리 정리해 봤어요. 먼저 물 온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돼요. 절대 뜨겁다고 느낄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이 차갑다 보니까 물을 더 뜨겁게 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 부위별로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손바닥은 30초, 오금은 양쪽 각각 30초, 사타구니는 좌우 합쳐서 1분, 목덜미는 1분, 명치는 1분 정도가 적당해요. 전체적으로 5분 정도 추가되는 셈이죠.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습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압력 조절이에요. 어르신들 중에 세게 해야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 목덜미나 명치,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경직될 수 있어요. 살짝 압력을 느낄 정도,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면 충분해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은 조금 더 세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해요. 네 번째로 순서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무 순서나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순서를 지키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먼저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몸을 깨우고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내려가세요. 오금, 사타구니 순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목덜미, 명치 순으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발바닥과 귀 뒤쪽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기존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주의사항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지 마세요. 특히 목덜미를 할 때 고개를 돌리실 때는 정말 천천히 하셔야 해요.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명치 부위를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30초 정도만 부드럽게 해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을 할 때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이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나요?예요. 매일 저녁 샤워할 때 한 번이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대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3일 했다가 일주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일곱 번째는 비누나 샴푸 사용에 대한 것이에요. 마사지 할 때는 비누 거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마찰이 줄어들어서 피부 자극도 덜하고 미끄러운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거든요. 단 너무 많은 거품보다는 적당한 양으로 하세요. 여덟 번째는 계절별 차이점이에요. 겨울철에는 욕실이 차갑기 때문에 미리 욕실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시작하세요. 여름철에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마사지 시간도 조금 줄여도 돼요. 아홉 번째로 효과를 느끼는 시간이에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2주 되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단 개인차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아요. 서로 등 쪽이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도와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특히 어르신들끼리 부부가 서로 도와주시면 정말 좋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손바닥으로 몸을 깨우고 다리 쪽 순환을 돌리고 목과 가슴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샤워할 때 5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제가 30년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의 차이가 10년 후에 정말 크게 나타나요. 지금은 별 차이 없어 보여도 말이에요. 잘못 관리하시는 분들은 70대 중반부터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80대가 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워지세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80대가 되어도 혼자서 무리 없이 생활하시고 90세가 되어도 정정하게 지내세요.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5분 샤워할 때 내 몸을 조금 더 챙기는 것만으로도 미래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오늘 저녁 샤워할 때 손바닥 마사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둘째,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 다른 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셋째,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방법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몸풀기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배운 샤워 관리법과 함께하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큰 방법들이에요. 특히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렵지 않았죠? 약도 아니고 기계도 아닙니다. 샤워할 때 5분, 나를 조금 더 챙기는 습관 이야기였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100세까지 내 발로 걷는 길도 오늘 저녁 샤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일주일 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